먼저 제가 팀장으로 좀 해달라고 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제가 구성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구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한쪽으로 쏠린 감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폐기물에 대한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도록 준비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체계는 결국 환경부 TRM이 그 전에 작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하자. 아까 그 대기 분야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중점 영역 3개 분야로 환경부 TRM이 나누어져 있는데 요거부터 다시 검토를 하자. 그 다음에 매트리스 체계식 운영을 하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기술 쪽하고 대상 쪽. 그러니까 그 환경부 TRM을 그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기술 쪽하고 대상 쪽하고가 좀 섞여 있습니다. 어떤 거는 기술별로 분류가 돼 있고 어떤 거는 대상별로 분류가 돼 있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트릭스를 짜놓고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 체크를 하자. 그 다음에 회의가 굉장히 이 전문가들이 다 바쁘신 분이 돼가지고 한번 모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회의, 회의를 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이메일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중점 고려사항으로서는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감 및 재활용뿐만 아니라 폐기물 전체를 놓고 넓은 시각을 보자. 그 다음에 작업의 일관성을 유지하자. 그 다음에 연계성을 고려하자. 이게 이제 특히 폐기물 분야는 아까 에너지 및 환경 분야지만 에너지하고 환경하고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에너지와 환경은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연관성이 많고 특히 폐기물 쪽은 대체에너지에서는 지금 이 NTRM에서는 빠져 있지만 실제 대체에너지의 90% 이상을 폐기물 에너지가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에너지 쪽이 또 중요하고 그래서 비전 간, 팀 간, 영역 간 전체적인 그 기술에 대한 연계성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처음에 포부는 상당히 컸습니다. 이렇게 각 부처에서 전체 부처를 보자. 환경부, 과기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현재의 개발 현황 또는 기술 수준을 고려를 하자. 정책 개발과 긴밀한 관계를 보자. 그 다음에 환경부 TRM은 2001년부터 10년까지 10년간 되어 있는데 이 과기부에서 작성한 TRM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로 연도가 약간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용어들도 다시 정비를 하고 핵심 기술의 명칭들도 제고를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의 정의 여기서는 아까 나온 그 형식대로 다 했습니다만은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해서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일단 발생되면 그 배출된 폐기물을 우회하는 소프트웨어의 하드웨어 기술로 이제 저희 이 폐기물 분야 기술을 정의했습니다. 범위는 세 가지 그대로 폐기물 감량 및 관리, 자원화, 그 다음에 처리 및 처분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종류별로는 이렇게 대상별로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이런 모든 폐기물을 포함하는데 단지 아까 보시다시피 해양 쪽이 따로 있습니다. 해양오염. 그래서 해양 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 전 기술. 이거는 이제 처리 및 처분하는 쪽은 여기 와서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소각을 한다든지 매립을 한다든지 이런 건 되지만 그 전에 기술은 해양 폐기물 분야에서 해양 오염 분야에서 다루도록 하고 방사성 폐기물 기술은 여기서 제외됐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별로는 발생 전 기술하고 발생 후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하드웨어 기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크게 세 개의 분야로 나눈 걸 보여주고 결국은 이런 최종 목표를 두고 비전을 두고 진행이 됐습니다. 기본 전략은 그대로 환경부 TRM에서 받아왔습니다. 요거는 이런 영역하고 그 다음에 대상 폐기물하고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쪽을 보면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다 이제 검토를 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유럽 등 선진국은 폐기물 재이용 및 재생 조치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상당히 그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바젤 협약이라든지 팝스에 대한 국제협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UNEP에서는 이런 12개 팝스 목록을 공부하는 정도로 자꾸 이제 많이 이 관리 쪽으로 많은 규정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6개 제품에 대한 LCA 이용 환경성질 표지 인증 제도가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의무화됐습니다. 이거는 올해부터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기본 계획도 수립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 제도 시행이 되고 있고, 공공기관의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산업 동향으로 보시면 세계 환경시장 규모 이 정도인데 폐기물 관련 시장 규모가 약 2,050억 달러 정도로 40%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기기 설비보다도 이 서비스 쪽이 상당히 큽니다. 폐기물 관리가. 사실 폐기물 쪽에 그 기기 설비가 소각로라든지 이런 쪽이 클 것 같지만 폐기물 처리 시설이 이 관리 쪽이 상당히 시장이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산업 동향도 이게 제가 어느 책을 보고 인용을 했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 생각보다는 상당히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술 개발 동향도 이제 사전 예방 쪽이 이제 점점 중요시되고 있고, 폐기물 회수라 폐기물 처분의 순으로 사실 사전 예방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분화 플라스틱이라든지 RDF 열분해 용료, 그 마이크로 이말리즘 등의 많은 기술들이 있고, 최근 이제 그 제로 에미션이라는 용어에서 폐기물 쪽도 그 제로 웨이스트란 말, 즉 이제 사전 배출을 안 하겠다는 그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는 산업자원부나 여기 에너지 기술개발사, 대체에너지사 이런 쪽에 환경부, 과기부, 농림부, 기계는 저희들 대표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이런 각종 연구소에서도 이런 기본 사업으로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지도 작성에 대한 핵심 요구사항으로서는 아까도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사실은 부처와 무관하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되고, 사전 예방부터 자원화, 중간 처리, 최종 처분 이런 순으로 중요도가 이 앞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의 발생에서부터 최종 처분까지 통합 관리를 한다. 그 다음에 정량적으로는 정성적으로 독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고, 핵심 기술 간의 상관관계를 중시한다. 그 다음에 환경 엔트로피 증가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소비 최소화 및 에너지 회수 극대. 이거는 또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소비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회수를 하는 이쪽을 상당히 사실은 중요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산업연합과 시장의 우선순위를 고려한다. 그 다음에 세계 시장에서 또 우위 확보가 가능한 기술들을 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폐기물이 우리 목표를 어디다 둘 것이냐 하는 것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결국 아까처럼 지금 폐기물 어떤 처리량으로 볼 때 2000년도 기준으로 몇 프로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키고 이런 식의 기술을 어떻게 몇 프로를 향상시키고 이렇게 하자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이 폐기물 관리 목표라는 게 환경부에서 나와 있지만 이것을 지킬 정도로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을 지킬 정도로 기술 개발을 해보자는 식으로 폐기물 관리 목표를
그대로 이 기술개발, 이 NTRM의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앞으로 다시 한번. 앞으로. 화살표 위로, 위기. 예,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그래프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 보시면 2000년 실적을 기준으로 2000년에 이제 폐기물 발생량이 우리나라에 지금 23만 4천 톤 하루에 발생되는 양 있습니다. 23만 4천 톤이면 그 생활 폐기물이 한 4만 8천 톤, 5만 톤 정도 발생이 되고 나머지가 산업 폐기물이 되는데 그 정도 발생되는 것을 지금 재활용량이 한 67%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산업 폐기물들에 대한 재활용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와 있고 소각이 약 7.3%, 매립이 22%, 해양 배출 및 기타가 약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앞으로 그러면 2011년에는 그 감량을 한 3만 4천 톤 정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만 4천 톤 정도가 사실은 폐기물 발생량이 이렇게 늘어날 것은 틀림없지만 우선 감량을 이 정도 하자. 그래서 전체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우선적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을 하는데 이게 퍼센테이지도 늘었기 때문에 전체 양은 상당히 늘어나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각도 한 9.7%로 늘리자. 이때 그 생활 폐기물 쪽은 한 30%까지 소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기술 지도를 작성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세 개의 그 중점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관리, 그 다음에 폐기물 자원화 기술, 폐기물 처리 및 처분 기술 이렇게 세 개의 중점 기술로 나누어져 있고 또 여기에 이제 핵심 기술로서 이렇게 두 개 분야로 나누어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소프트웨어 기술과 하드웨어 기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꼭 분류를 하자면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 자원화 기술을 해서 연료화, 원료화, 제품화 이쪽이 이제 자원화가 우리가 물질적인 자원화뿐만 아니라 에너지적인 자원화도 같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연료화 하는 이쪽이 사실은 우리가 청정연료 생산하고 이런 게 에너지 쪽하고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리 및 처분 쪽에 열적 처리하고 안정화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열적 처리가 이제 주로 소각 및 연소 쪽, 열분해 가스와 용융하는 쪽, 그 다음에 안정화는 주로 이제 고형화, 유리화, 안정화. 즉 결국 우리가 폐기물을 우리가 마지막 매립을 할 때 이렇게 안정화시켜서 매립을 하든지 재사용하든지 하는 그런 쪽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립 기술에 대한 각종 기술이 되겠습니다. 요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점 영역 1로서 폐기물 감량 관리 기술은 우리가 전체를 결국은 나중에 폐기물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폐기물이 발생을 하면 중간에서 어디로 폐기물이 흘러나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 불법 투기도 많이 생기고 실제로 폐기물 처리 시설, 이 혐오 시설로서 굉장히 주민들한테서 님비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국토를 오염시키고 하는 것은 불법 처리되는 폐기물 때문에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통합 관리를 잘하는 게 그런 불법 폐기물 투기를 억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투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처리를 제대로 안 하는 이런 쪽을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술 쪽에서는 LCA, DFE, 이건 디자인 포 엔지니어링입니다. 그 다음에 EPR 이런 쪽이고
그래서 통합관리 DB를 일단 구축을 하자.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사실 통계분석 기법 표준화부터 해서 감량화 모델이라든지 위해성 평가 구축을 하고 결국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여기에 뒷받침을 해주고 하드웨어적으로는 GPS, GIS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추적을 계속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거모두 운송기술의 효율입니다. 이게 지금 되고 있지만 효율 개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원천 감량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해서 배출원별 최적 감량화 및 전처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여기에 다시 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뒤에 나오는 중점 영역 이상과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세 개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연료와 원료와 제품화. 사실은 연계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만 연료화 쪽에서는 주로 이제 열분해 기술, 유화 탄화하는 기술, 이 뭐 화공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히 많은 관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생물화학적 가스화 기술, RDF, LFG 수집 정제 기술 이런 쪽으로 해서 주로 이게 연료화하고 또 에너지화하는 고효율 발전 시스템까지 가는 쪽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원료화에서는 주로 이제 섭식 건수익 회수 기술, 용융 분리 회수 기술, 생물화학적 회수 기술 이렇게 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제품화도 이제 분리 정제 기술, 유기계, 무기계, 바이오매스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소재 및 제품화를 위한 가공 처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반드시 제품이 나왔을 때 환경성 평가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고기능성 소재 및 제품화 기술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당히 애매한 것 같지만 대상을 다 뺐습니다. 대상을 여기에 따로 들어가도록 하고 기술만 넣었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인 게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다 이제 대상을 따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 영역 3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소각이지만 앞으로는 더 청정한 소각 기술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혼합 연소 기술에 대한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열분해 및 가스화 기술, 이 남분해 난연성 그 유해 폐기물 이쪽으로 가고 앞으로 용융까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은 그 중점 영역 2와 연계가 돼가지고 다 이제 에너지 쪽하고 또 그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화 기술은 고형화, 유리화, 초인계 유체 이용, 안정화, 그 다음에 GIS 활용 매립지, 제적 선정 지원 기술, 이런 쪽이 쭉 돼서 앞으로, 이제 그 매립지 인사이트 적용 통합 관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이, 결국, 이루어져서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 적응 기술이 확립되는 걸 최종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실제 소수위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아직 많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시안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종 공개를 해서 다수의 전문가 의견 반영이 필요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만 있고 어떻게 실현할 것이다 이런 게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는 데는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직접적으로 실행 부서가 많이 협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NTRM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의 공통적 활용을 기대를 하고 환경산업이 이로 인해서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대체에너지로의 활용도 극대화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이 되고 결국 이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종 목표로 하는데 이런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위원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